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한국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까 아주 중요한 행사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은 한국에서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을 말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매년 수능을 치를 때가 되면 날이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출근을 하면서 날씨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많이 추웠는데 곧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제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능이 오늘 영상을 찍는 이날을 기점으로 10일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수능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그 가족, 그리고 학교,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요. 오늘은 수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시험 당일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수능 응원 선물로는 요즘 어떤 것들이 핫한지, 그리고 수능을 왜 목요일에 보는지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줄임말이에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줄임말이라서 수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많이 참고하는 국가 단위의 표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험은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는 대상은 누구냐면 수험생들, 대표적으로 고3이겠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 등등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재수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수능을 다시 한번 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해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현역, 그 해의 시험을 처음 보는 그런 학생들이고, 내가 더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또 볼 수도 있고, 혹시 아쉽게 시험에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시험을 또 보는 그런 재수생들, 일명 N수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번 볼 수도 있고 두 번 볼 수도 있고 슬프면 세 번, 네 번도 볼 수 있으니까 N차 시험을 본다고 해서 N수생이라고 합니다. 수능을 보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을 볼 때 되게 어른이신 분들도 수능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능 점수가 대학에 입학을 할 때 정시, 특히 정시 모집이랑 다양한 전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 날 내 시험 성적이 내 대학교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당일 그 시기에 전후로 봤을 때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커요. 지금이 딱 그런 수능 시즌이거든요. 이 시기가 되면 학생들의 긴장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고, 물론 그 학생들을 키우는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마음도 정말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수능의 역사, 구성 등등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수능을 왜 보게 되었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가 여러 번 변화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수능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럼 그 시절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을 했냐면 대학마다 시험을 봤습니다. 이걸 대학별 고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마다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정원 미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냥 사립대학교는 지원을 하면 붙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대학별로 시험을 봤을 때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 나중에는 국가에서 모두 통일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끝에 지금의 수능으로 이어지는 표준화 시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수능의 목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수능 점수가 대학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학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장점도 있지만 물론 단점도 있어서 늘 이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나친 경쟁, 사교육 문제가 생기면서 그 단점들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즉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행해지는 이 시험을 고등학생들이 거의 3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3년 동안 준비해서 보는 시험, 그리고 이 시험에서 한 번 잘못되면 다시 이 시험을 보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굉장히 중요한 날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은 목요일에 본다고 했잖아요.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도 아니고 왜 목요일에 보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왜 수능은 목요일에 보는지 궁금해 할 거예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회 전체에 생길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라고 하는 건 줄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시험을 주중에 치러야 연속된 업무 일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면 다음 날에 내 결과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주말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험을 금요일에 보게 된다면 그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시험지를 수합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일 처리가 주말로 넘어갔을 때 잘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중,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시험을 치르고 주중에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 때문인데요. 만약 주말 직전인 금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유 중 하나로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니까 시험을 너무 잘 못 본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금요일에 보면 그 사이에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주말 동안에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목요일에 시험을 보고 금요일에 또 학교를 와서 얼굴도 확인하고 뭐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슬픈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그 대학을 잘 가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요일은 학생, 학교, 사회 간의 운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이유에서 목요일에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보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은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제2외국어, 한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국어, 읽기, 문학, 비문학 등 다양한 유형의 지문과 문제로 구성됩니다.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많고 이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분배를 잘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푸는 시험지가 있고 답안을 쓰는 답안지가 있는데 이 답안지에 제대로 옮겨 쓰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답안지를 실수하지 않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시간 분배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제 기억에 비문학이라고 하는 지문이 정말 길고 문학이 아니니까 약간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읽기, 문학, 비문학 같은 파트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수학 과목은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요.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시험을 봤을 때에는 가형은 이과생들이 보는 시험이었던 것 같고 나형은 문과생들이 보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수능을 안 본지 꽤 오래되어서 지금의 입시가 어떻게 크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유형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영어는 듣기와 독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왔고 듣기 시험을 먼저 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독해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이 한국 수능의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외국인들도 답을 찾는 걸 어려워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에서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문들이 있으면 지문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도 있었고 아니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찾는 문제 아니면 핵심 문장을 찾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저도 종종 남편이랑 서점에 가면 같이 그 수능 문제집을 보면서 재미로 풀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영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특히 이런 빈칸 추론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시험이 있다 보니까 이 듣기를 한 번 놓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들려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라서 한국사 시험이 있고 2016년부터 수능의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20문항이 있고 50점 만점이고 40점 이상을 맞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대평가입니다. 이어서 탐구 과목. 탐구는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탐구 안에서도 선택 과목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회문화, 보통 이걸 줄여서 학생들이 사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 줄여서 생윤이라고 부르고 윤리와 사상, 이건 윤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지리, 줄여서 한지라고 많이 부르고 세계지리, 줄여서 세지라고 많이 부르고 정치와 법,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사회 문화와 생활과 윤리 이 두 과목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 과학 같은 경우 과학탐구는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2, 물리학 2, 화학 2, 지구과학 2 이렇게 과목들이 있고 보통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 인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화학도 고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인기가 많네요. 제 기억에 저는 수능을 볼 때 물리를 하나 골랐고
화학을 골랐나? 생명과학을 골랐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 다음 마지막 과목은 제2외국어랑 한문 과목인데요. 일부 학생들이 자기가 잘하는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올해 수능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1교시에 국어 시험을 봅니다. 8시 40분부터 시험을 보는데 제 기억에는 8시 10분까지는 꼭 입장을 해야 했어요. 80분 동안 시험을 보고 문제는 45문항이 있습니다. 국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휴식을 할 수 있어요. 20분 동안 휴식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이때 휴식이 정말 휴식일까요? 엄청 긴장되니까 빨리 수학이나 다른 과목을 눈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2교시는 수학인데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30문항이 있고 단답형 30%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학 시험까지 마치고 나면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은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50분 동안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3교시에 영어 시험을 봅니다. 마침 영어에 듣기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나면 약간 졸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많이 먹고 또 히터도 빵빵하게 트니까 듣기를 할 때 졸 가능성이 있어서 졸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영어 시험은 45문항이 있고 이 중에 듣기는 17개가 있습니다. 총 70분 동안 보는 시험이고 이 시험이 끝나면 20분 동안 휴식을 합니다. 그 다음 4교시에는 한국사랑 탐구 과목을 보는데요. 107분 동안 시험을 보고 한국사 20문항, 사회나 과학탐구 중에서 20문항, 직업탐구 중에서 20문항, 각 20문항이 준비되어 있고 107분 동안 시험을 보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107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다른 시험은 80분, 100분, 70분 이랬는데 오랜만에 수능에 대해서 떠올리니 한국사랑 탐구를 107분 동안 봤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2외국어랑 한문 시험인데요. 이거는 40분 동안 시험을 보고 30문항이 있습니다. 듣기 평가는 있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험을 보고 나면 시간이 5시 45분에 시험이 끝납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5시 45분까지 시험을 보는데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또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마다 이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잘 봐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대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들을 더 힘쓸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뿐인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위해서 시험 당일에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시험 기간 전후로 도로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수능을 보는 날에 지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수능 날 지각을 할 것 같아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경찰차가 태워줘서 내가 시험을 보는 수능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런 썰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너무 복잡하면 수험생들의 마음이 더 다급해질 수도 있고 혹은 교통체증 때문에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출근 시간을 좀 늦춰서 학생들이 시험장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항공편의 경우에는 수험생이 시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륙하는 시간이나 착륙하는 시간을 조정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또 시험 당일에는 학교 앞이 되게 왁자지껄한데요. 각 고등학교마다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들을
응원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 학교 앞에서 핫팩 같은 것도 나눠주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도 나눠주고 힘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이런 응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 시험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두 손을 모아서 응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한날의 시험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한국 특유의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좋은 점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특히 수험생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연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만큼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적인 관심과 부담이 많이 쏠린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수능,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수능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간식에 대한 선물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찹쌀떡, 엿 같은 거를 줍니다. 찹쌀떡과 엿 모두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되게 끈적끈적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찰싹 달라붙어서 합격을 해라 라는 의미로 찹쌀떡이나 엿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걸 먹으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등 여러 곳에서 이런 초콜릿이나 찹쌀떡 같은 걸 선물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선물보다 더 받았을 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선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엿 같은 거는 요즘 잘 먹지 않기도 하니까, 사실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분명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에게는 올리브영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영은 한국의 유명한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교에 입학도 하니까 평소에 필요했던 화장품을 구매하라고 올리브영 상품권을 주는 것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주어야 좋으냐면 남학생에게는 대표적으로 치킨 상품권 혹은 배달의 민족 기프티콘 같은 것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수능날 필수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 주기도 하는데요. 수능 시험을 볼 때에는 전자기기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 퇴출당하고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손목시계로 시간을 조절하고 분배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수능 시계가 카시오라고 하는 브랜드의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시험을 잘 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카시오 손목시계, 수능 시계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논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논술 면접 대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인기가 많다고 하고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라는 의미로 영화 예매권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수능 당일에 어땠는지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긴 한데요. 수능 당일에 가지고 가야 하는 준비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능 시험을 보는 날에는 수험표를 꼭 챙겨가야 합니다. 수험표에는 자기 사진이 붙어 있고 수험 번호, 어떤 학교인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신분증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 수험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날에 반드시 신분증을 꼭 가지고 와야 해요. 실제로 신분증을 놓고 와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아날로그 시계가 필요합니다. 시계를 이용해서 지금 시간은 몇 분인지, 내가 시험에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몇 분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필기도구가 필요한데요. 이 수능 시험 때는 특별하게 수능 시험을 위한 샤프를 지급합니다. 일명 수능 샤프라서 이 시험을 볼 때는 이 수능 샤프만 필요하고, 대신에 수능 샤프에 지우개가 달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우개는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을 볼 때 마킹을 해야 하기도 하니까 컴퓨터용 사인펜 이런 것도 필요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만약 개인 샤프를 가지고 온다거나 볼펜을 가지고 온다거나 기름종이, 연습장,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압수가 당할 수도 있고, 수능 당일에 모든 수험생들에게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는 일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흰색 수정 테이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시험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이나 저장 기능이 있는 이런 전자기기를 가지고 오면 퇴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행위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시험장 내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수험생도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썰 같은 것도 좀 찾아봤는데, 이 시험장 내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가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어떤 수험생이 그날 배가 너무 아파서 방귀를 뀌었는데, 방귀를 좀 크게 뀌었나 봐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뀌었더니 그 감독하시는 분께서 한 번 더 끼면 이거 시험 방해로 퇴출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험을 볼 때 내 인생에 한 번, 내가 3년 동안 준비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수능 샤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학생들이 수능날 지급받는 샤프를 처음 사용하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샤프인데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수능 샤프와 동일한 샤프를 구매해서 집에서 손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수능 샤프를 미리 2가지로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노 챌린지 샤프와 이 미래 샤프라고 하는 걸 준비했다고 해요. 시험장에서는 지급된 수능 샤프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미리 구매를 하고, 올해 수능에서는 어떤 샤프가 지급될지 모르니까 가장 오랜 기간 선정이 되었던 이 미래 샤프 준비를 했고, 작년에 선정되었던 제노 샤프 2가지를 준비해서 모의고사를 볼 때 미리 연습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샤프심의 굵기와 강도도 시험을 볼 때 꽤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수능 샤프를 중고장터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수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능을 볼 사람들은 이제 내 차례가 오기 전에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위해서 미리 샤프를 구매해서 연습해 보기도 하는데, 이 샤프가 매년 생긴 건 비슷하긴 한데 색깔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띄워 놓을 텐데 06년도부터 25년까지 수능 샤프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샤프가 이 진한 보라색 샤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긴 한데 제가 1, 7학년도 수능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이가 탄로나게 되네요. 하하하. 이렇게 수능 시즌이 되면 이 수능 시험을 앞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응원, 진심 어린 격려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올해 수능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수능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올해 수능 응원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가장 많은 톡 살펴보니까 어떤 분이 오수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수 중이다. 너희는 한 번에 붙어라.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수라고 하는 건 이번이 5번째 수능을 본다고 하는 거죠. 5번이나 수능을 본다니 심리적으로 얼마나 긴장이 될지 많이 느껴지는데요. 너희는 한 번에 붙어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슬픈 마음도 느껴지긴 합니다. 또 다른 인기 댓글, 수능 저주는 제가 받을게요. 여러분 걱정 노노 라고 하는 이런 따뜻한 말도 있고, 또 다른 인기 댓글, 아는 문제는 다 맞추고 헷갈리는 것도 다 맞아라 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그리고 수능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잘 못 봐도 길은 있답니다. 라고 인생 선배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시기에는 그 대학교에 가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 중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든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 수능 날엔 추우니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늘 먹던 음식으로 맛있게 먹고 늘 해왔던 대로 열심히 했으니 고생했어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 수능 시험 날에는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제 기억에는 그 수능보다는 임용고시 시험이 더 강하게 남아 있어서 사실 수능 날이 잘 기억에 나진 않아요. 제 기억에는 제 친구 아버님께서 저랑 친구를 같이 데려다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진짜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나는 거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가 잘 기억에 나는데, 친구랑 놀이터에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 그네 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친구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수능이 끝나고 났을 때에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고3이 이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부는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자유롭게 공부를 하게 해준다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고3 수능이 끝나고 뭘 했냐면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는 걸 고쳤어요. 제가 원래도 아주 이상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될 건데 젓가락질은 바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젓가락질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부하느라 바빴으니까 젓가락질도 이제부터 바르게 고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정석대로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면접 준비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사실 고3이라고 하는 기억이 어땠는지 선명하진 않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이제 까먹어 버린 거죠. 또 다른 수능 응원톡 몇 개 더 읽어보자면, 수험생 여러분, 여태까지 놀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참아가며 달려온 시간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수 없이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한다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 울 아가들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 이제 고지가 눈앞이야. 좀 더 힘내고 수능일까지 건강관리 잘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멋진 결과 만들자. 아자아자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준비했던 그 과정, 제가 어떻게 그걸 준비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약 다시 시험을 보는 그날로 돌아간다면 너무나 떨리고 긴장될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을 치르시는 분,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큰 시험을 앞둔 분이 있다면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응원하는 말 같이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또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잘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수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큰 시험 중 하나. 왜냐하면 내 대학교를 결정짓는, 그리고 그 대학교가 내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시험 중 하나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수능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10일 남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오늘 댓글을 남겨주실 때 수능 화이팅! 이라고 같이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나라의 문화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하나 배울 수 있어서 서로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